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계란 밥이죠. 맛있겠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본인의 마음을 고백할 건가요? 고백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톡방에서 정신나간 상남자 마냥 고백해가지고 공지해줄 사람을 증발시키는 고백 방법도 있고, 고백하기도 전에 철벽에 당하는 수도 있으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아예 고백을 시도조차 안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 코난이란 만화에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고백을 못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청년은 제가 말했던 사례들과는 다르게 고백만 하면 바로 사귈 수 있을 정도로 잘 돼가고 있는 썸녀가 있지만 고백은 간지나게 해야 한다라는 요상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지 고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못하는 게 없는 청년이지만 고백은 존나게 못하는 청년인 인성이가 뭐 때문에 고백을 실패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성이가 처음으로 고백 비스무리한 걸 시도했던 건 어떤 변호사 아줌마한테 잡혀가지고 집에 감금당했을 때입니다. 이때 인성이와 가영이는 가영이 아버지의 옛 동료를 만나러 갔다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는 범인에게 잡혀서 감금을 당했고, 둘은 등을 맞댄 채 수갑을 차게 됩니다. 얘네 둘이 어릴 때도 수갑 가지고 놀면서 서로를 구속하더니 커서도 인질된 다음에 서로를 수갑으로 구속하는 걸 보면 얘네 둘이 너무 하드한 플레이를 즐기는 게 아무튼 둘은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수갑을 풀려고도 하고 자신들을 납치한 사람들에게 반격을 하려고 여러 작전들을 짜보지만 다 실패하고 인성이가 잘못하면 뒤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성이가 진짜로 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가영이는 울면서 인성이를 걱정하고, 인성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가영이에게 울지 말라고 너한테 예전부터 하고 싶던 말이 있는데 이 상황이 끝나면 반드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싸움이 끝나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딴 말 같은 거 하면 무조건 뒤지는데 인성이는 주인공이 친구이기 때문에 저딴 플래그를 세우고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질 뻔한 상황은 코난이 도와주면서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인성이와 가영이가 납치범들한테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가영이는 인성이에게 다가가서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뭔지 물어봅니다. 이때 가영이 얼굴이 좀 붉어져 있는데 아마 가영이도 인성이가 고백할 거라고 예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붕신고자 멍청이 등신 인성이는 그때 서로 수갑 차고 등 맞대고 있을 때 네 머리카락 때문에 너무 간지러웠다고 말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솔직히 이때 고백했으면 무조건 1일 각이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이니까 그래 순수한 고등학생이 부끄러워가지고 고백 못했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인성이는 저주라도 걸린 건지 고백을 절대 하지 못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백을 시도하려 했던 순간은 어떤 다리에서였습니다. 인성이는 코난의 전화를 받고 마약 상인이 거래한 곳을 알아낸 다음 그곳에서 마약 상인들이 거래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영이가 있었고, 가영이가 마약상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성이는 마약상을 잡을 생각보다는 어떤 모르는 남자와 가영이가 웃으며 밝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전화 너머에서 추리를 하는 코난의 개소리 따윈 듣지 않고 가영이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영이가 어떤 남자들한테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걸 보고 눈 돌아가서는 바로 가영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영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나의 카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이런 방력 넘치는 말을 가영이를 비롯한 모두가 듣게 되었죠. 사실 가영이가 말을 걸던 남자는 마약상들이 거래하는 걸 현장에서 잡기 위해 잠복 근무 중인 경찰이었고, 가영이가 혹시나 마약상들한테 해코지를 당할까봐 동료들을 시켜 가영이를 빼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덕분에 인성이는 공개 고백을 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가영이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며 인성이에게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인성이는 또 한번 붕신처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증거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을 하며 넘어가 버립니다. 혹시 좀 답답하신가요?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새끼의 답답함은 이제부터가 거의 시작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약간 재채기 하듯이 지가 하고 싶어서 고백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 버려가지고 반강제로 고백하게 보였던 거라면, 이 두 번째 사건 이후부터는 슬슬 각 잡고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성이가 고백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겁나 어이가 없는데, 지 친구인 도일이가 런던의 빅벤 앞에서 존나 로맨틱하게 고백했다고 하니까 지도 자극받아가지고 좀 좋은 곳에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면 뭔가 인성이가 도일을 좋아해가지고 도일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가영이한테 고백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다음 세 번째로 고백을 하려고 했던 순간은 어떤 산장에서였습니다. 인성이는 어떤 커플들한테 좀비가 나오는 산장이 있다는 의뢰를 듣고는 산속에 있는 산장에 가게 됩니다. 인성이는 생각해보면 산장이라면 주위에 나무들도 있고 경치도 괜찮을 테니 분위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영이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고백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영이와 함께 그 산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코난을 만나게 되죠. 인성이는 코난과 함께 있다면 둘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당연히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이번에는 좀 괴랄하게도 좀비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인성이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좀비 사건이 끝난 다음 고백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나고 가영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며 아주 진지하게 말을 꺼내는데, 아직 집에 가지 않은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고백을 못한다고 생각한 인성이는 늘 그랬듯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얼버무리며 집에 가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마음먹고 또 붕신같이 실패한 인성이는 이번에는 반드시 고백을 성공하겠다는 마인드로 경치가 좋고 갬성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마침내 어떤 곳을 찾아냅니다. 그곳에 가영이랑 단둘이 가면 너무 고백하겠다는 것이 티가 나니까 코난과 함께 보물을 찾는다는 것을 핑계로 같이 가게 됐고, 코난과 인성이가 함께 특정 장소에 모이게 돼버려서 누군가 또 뒤집니다. 코난 세계관에서 누군가 뒤지는 건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것 마냥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연한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인성이는 가영이와 함께 금괴를 숨겨놓은 것처럼 빛나는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갔고, 얼굴을 살짝 붉히며 가영이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하드한 수가 커플도 이루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인성이와 가영이의 머리 위로 헬기가 나타나고, 그 헬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뭔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 덕분에 분위기가 다 망해버렸고, 인성이는 또 한번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대면서 고백을 실패합니다. 벌써 네 번째 고백을 실패했습니다. 도일이는 그나마 약 먹고 어려져가지고 미란이를 기다려
기다리게 할 것 같으니 고백을 서두르지 못했다고 어떻게 납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피부 시꺼먼 놈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암 걸리게 했으니 다음 고백을 성공해야 함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런 함은 침몰했습니다. 다음 5번째 고백을 하려고 했던 순간은 도쿄에서 하고 있는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가서입니다. 정확하게 일루미네이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비축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인성이는 가영이에게 고백을 하려고 도쿄까지 가게 됩니다. 어차피 도쿄까지 간 김에 코난과 미란이도 그 일루미네이션을 같이 보러 가지고 말을 하러 갔고, 코난과 인성이가 마주치는 순간 누군가의 살인 충동을 건드려버립니다. 그 덕분에 인성이와 코난이 잠시 유명한 탐정사무소 밑에 있는 카페 포아로에 갔을 때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인성이는 그걸 풀고 일루미네이션에 가기로 합니다. 한편 가영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인성이는 가영이에게 이런 끔찍한 현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미란이와 함께 먼저 일루미네이션을 보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영이는 미리 그것을 보러 가게 됐고, 인성이는 최대한 빨리 사건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의외로 사건을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영이는 먼저 그 아름다운 빛들을 보면서 좀 아련한 기분을 느꼈고, 가영이의 아련한 표정을 보던 미란이는 존나 답답했는지 인성이를 대신해서 인성이처럼 고백을 해줍니다. 진짜 저거를 인성이가 있으면 아마 도일 미란 커플보다 빠르게 커플이 됐을 텐데, 사건 해결이 최우선인 인성이는 결국에 일루미네이션도 보지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그냥 사건만 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요, 뭐 이건 아름다운 곳에 가지를 못했으니 고백을 실패했다고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없긴 한데 아무튼 납득을 한다 칩시다. 근데 이 정도 됐으면 다음에는 고백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다음 6번째 고백을 하려고 했던 순간은 검도대회에서입니다. 여기서 인성이는 검도대회를 우승한 뒤 존나 멋있게 가영이한테 고백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애들을 후두려 패줍니다. 하지만 검도대회장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인성이는 살인사건에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지가 검도대회에 출전 중이란 것도 까먹고 살인사건 풀다가 경기 안 나가서 실격패 처리돼버리고는 고백을 시도도 못하고 실패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냥 고백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걸로 의심이 되네요. 놀랍게도 이 새끼 고백 실패한 건 아직 더 남았습니다. 다음 7번째 순간은 고백이라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인성이가 개수작을 부리려고 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해보겠습니다. 인성이는 도일이의 수학여행에 따라가서 도일이를 도와주게 됐고, 그곳에서 도일이가 미란이와 불뽀뽀를 하는 걸 목격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인성이는 지도 가영이와 뽀뽀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분명히 뽀뽀하는 장면 같은 거는 다른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 같은 데에서도 나오는데 굳이 도일을 보고 자극을 받은 걸 보면 이 새끼 분명 도일이 좋아해가지고 질투심 유발하는 게 아무튼 그 후로 인성이는 가영이와 함께 어떤 보석을 보러 갔고, 거기로 가면서 계속 가영이의 입술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을 빼놓고 있으니 원래 인성이라면 안 걸릴 속임수에 걸리게 되는데, 그것은 궤도 키드가 가영이로 변장한 걸 못 알아본 겁니다. 키드 인성이가 가영이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인성이를 이용해서 속임수를 성공하게 됩니다. 이거 말만 들으면 인성이가 키드의 방심을 유도해서 키드를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새끼 그냥 가영이 입술에 정신 팔려가지고 다 속은 다음 가영이로 변신한 키드한테 키스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인성이와 키드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얘기도 만들어야 할 아무튼 이런 해피닝도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인성이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고백 시도를 한 번 더 하러 갑니다. 8번째 고백을 하려 했던 곳은 일몰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때는 인성이를 짝사랑하는 모미지란 여자가 개수작 부리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 도일이랑 인성이가 추리로 붙어가지고 인성이가 지면 모미지가 인성이를 가지게 된다는 개논리를 펼쳤죠. 하지만 도일이의 배려로 인성이가 먼저 사건을 풀게 됐고, 인성이는 사건을 푼 다음 가영이를 일몰이 잘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영이가 인성이의 말을 다 안 듣고 딴 데로 가버려가지고 고백을 실패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썸남이 지를 데리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 뭔가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로 가는 붕신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찐따 경력 20년에 제가 봤을 때 가영이가 아예 고백하는 걸 원천 차단한 걸로 보이는데, 인성이는 싸빈싸 존잘 뇌생남이니까 가영이가 붕신이라 저런 거라고 쳐야겠네요.所以전 여기까지만 하고, 인성이가 다음 고백 시도할 때는 바로 성공해가지고 가영이랑 커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코난 100권을 보니까 또 실패했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성이가 가영이 몰래 어떤 신사에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부적을 사러 가면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 신사에 갔을 때 때마침 가영이와 미란도 오게 됐고, 몰래 왔던 인성이는 둘한테 정체를 안 들키기 위해 가면을 쓰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결국에 인성이는 가영이와 마주치게 됐고, 코난의 음성 편집을 이용해서 정체를 숨겨보는데, 코난이나 이 피부 까무잡잡한 놈이나 정체를 숨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지능이 집신벌레 수준이 되는지 대놓고 자기가 하인성이란 것을 티내고 다닙니다. 당연히 가영이는 인성이의 정체를 알아봤고, 사건이 다 끝나고 인성이의 가면을 벗기며 여기 왜 온 거냐고 물어봅니다. 인성이는 드디어 고백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을 붉히며 인연을 맺고 싶어서 꼭 부적을 가져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쯤 말하면 가영이도 그게 지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준나 머가리가 텅스텐인지 인연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본인이 좀 알아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뭐 지는 인성의 누나 같은 존재니까 들을 자격이 된다고 말을 하네요. 인성이는 네가 왜 내 누나냐 라고 반박을 하며 또 9번째 고백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준나 일반인이 고백하려다가 9번 실패하면 무조건 포기할 각이지만 아직 인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인성이가 어떤 식으로 고백을 실패할지 벌써부터 안 걸리면서 기대가 되네요. 그냥 어렴풋이 인성이가 고백을 많이 실패한 것 같아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횟수를 재어봤는데 9번이나 되네요. 진짜 9번 실패하면 누군가 철벽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신기한 건 그 누구도 철벽을 치지 않았고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짝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짝사랑하는 대상을 30명이 넘는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고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